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록물 가치 개발론 첫 수업 시간입니다. 첫 주 제목을 기록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잡아봤습니다. 앞에 프롤로그에서도 얼핏 설명했습니다만 기록 그 자체는 그게 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록은 우리 같은 실생활, 우리 삶을 드러내는 결과물들이고 그 결과물들이 결국 우리 삶을 재조망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근거자료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근거자료를 왜 애써 만들어야 하지? 라는 의문에 답을 하기 전에는 굳이 근거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근거자료라고 나오는 것들이 행정문서라는 이름으로 행정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기록은 특정 집단, 특정 사회, 특정 국가, 조직의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 서로에 대한 의무, 권리,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전부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자 또는 격려해준 하나의 가림막 또는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를 가려내줄 수 있는 공과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민원에 대한 하나의 증거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니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왜 그런 문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우리 일상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더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처리의 어떤 분기점, 처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와 거기서 도출되어지는 어떤 인과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행위에 참여했던 당사자들 외에도 제3자의 시각에 봤을 때도 그 행위를 담보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기록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억과 다르게 기록은 명확하다는 얘기죠. 기억은 자기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감성에 따라서 그 상황의 인과관계 또는 그 관계에서 그 서로 인연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다분히 있지만 비록 거짓이라 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왜곡 저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록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기록관리라는 학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록관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또 새로운 어떤 자원을 관리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프로세스가 생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조직과 순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서서히 생겨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소위 기록이라는 것을 문자라는 것을 발명하고 그걸 기술할 수 있는 어떻게 미디어들을 개발하면서 같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물이 꼭 문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녹취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사진, 녹취, 영상 그것들이 기록의 가치를 갖게 하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 뭐냐면 그것들이 진본이 맞느냐 혹시 누가 왜곡시키거나 누가 가감해서 의도를 다르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을까 조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공증하는 그것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 이상이 사인을 해서 이 기록이 혼자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한 진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기록이 생산되어진 형태, 시간, 공간 그것들을 기술함으로써 이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생산되어진 것이 더 이상의 어떤 훼손 없이 진본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특히 녹취나 영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기록물은 그 한 장이라는 종이가 갖고 있는 시작과 끝점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고 그 시작과 끝점에서 연결고리들이 존재하고 그 연결고리에 따라서 문서들을 연결시키면 의미 파악이 훨씬 수월한데 녹취라든가 영상은 어떤 한 부분을 끊어내는 작업이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컨텍스트가 제대로 전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기록물 가치 개발론이라는 과목을 만든 이유도 기록물 자체가 가치를 갖는다기보다 그 기록물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당시의 어떤 환경, 그 당시의 인과관계,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기록을 통해서 잘 보존할 수 있을까와 그 기록을 통해서 보존하는 과정에 그 기록물이 얼마만큼 그것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행정기록에 대해서, 행정문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갖고 다루고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정문서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이라고 말하는 관점에서 놓고 봐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록이 아닌 메타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메타기록은 기록에 대한 의미를 정해놓은, 기록을 명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구조화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증거적 자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했던 말, 행동들을 기록하는 작업이 그냥 우리가 진술하듯이 말로 듣듯이 그때 뭘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구조로 만든, 소위 말하는 문서 양식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만 메타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기록과 기록 자체를 두 가지로 쪼개놓고 보면 이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게 관점을 나눠놓고 보면 행정기록이라는 것, 행정문서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것이 메타기록이겠구나. 행정문서를 만들면 항상 첨부된 파일들도 있고 첨부된 문서들도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나 첨부된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그의 규격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붙여서 이 행정문서는 상당히 규격화시켜서 그 생산 자체부터 진품이라는,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꼭 사용할 거면서 증거를 만드는 행위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기록은 엄밀히 말하면 기록이 아닌 메타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눠놓고 이제 그럼 우리가 기록물은 어떻게 자기 가치를 드러낼까? 메타기록이라는 것은 기록물의 가치를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가치를 구조화시켜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기록들, 녹취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상이라 일단 그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 영화를 보면 영화의 본 내용과 상관없는 것들이 앞뒤에 붙어 있습니다. 제목도 붙어 있고요, 감독도 붙어 있고, 제작자도 붙어 있고, 참여한 주연 배우들도 붙어 있고, 끝에 가면 많은 종사자들이 거기 다 붙어 있습니다.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참여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상이라는 기록에 대한 메타기록으로 따라 붙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메타기록도 아닙니다. 그 영상은 국립영상원이니까 국가영상원에 가보면 그런 기록들을, 그런 영상물들을 갖고 있으면서 안타까워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엔딩 크레딧에 올라오는 많은 인명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정확한 역사를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록이란 것 자체는 메타기록도 겸해서 붙을 수 있지만 이것들 전체가 또 새로운 메타기록, 즉 메타기록은 메타기록을 위한 메타기록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록물에 기술되어진 내용들이, 그것이 본문이든 메타기록이든 그것을 또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메타기록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록물에 대해서 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발굴을 통해서 찾아낸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물을 통해서 그 기록의 내용이 명확한지 옳은지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많은 기록들을 찾지만 이런 기록들은 이 기록에 대한 메타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 묶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메타 기록은 다 존재하겠죠. 저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저 사람 기록에 대한 메타 기록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역으로 저 사람은 내가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하나의 검증으로서의 메타 기록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증인의 역할, 증거의 역할들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얘기고, 기록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근거로서,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하나의 그 구조화로 제공되어지는 작업들, 그게 잘 표준화되어지고 정교해지는 것이 행정기록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일반화시켰을 때, 그럼 생활기록, 내가 쓰는 일기라든가, 우리가 오늘 주고받은 영수증이라든가, 그걸 넘어서 내가 했던 우리 하루 행정이라든가, 내가 누구에게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퍼포먼스를 넘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라든가, 어떤 행사를 진행해서 축제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기록물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기록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메타 기록이란 시각에서 쳐다보면 그 기록들 또는 그 현실, 사실, 지금 현장 또는 그것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방법이 메타 기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제가 가끔 전시를 예를 듭니다. 전시를 했을 때 전시물은 일주일간 열었다 하면 전시 일주일간 여러 작품들이 걸려서 전시가 열리고, 우리가 그 전시를 보게 가는 것은 어떤 광고를 통해서 보거나 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보거나 SNS를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가서 전시를 보고 나옵니다. 요즘 전시를 보고 나면 끝에 항상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기능들이 붙어 있고, 글을 남김으로써 그 전시를 기획한 사람에게는 피드백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국에 와서 저자에 대한, 그 작품의 작가에 대한 인터뷰도 가질 수 있고, 기획자에 대한 인터뷰도 있을 수 있고, 제작자에 대한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한 기록들이 또 여기저기 생산되어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시물이 철거되어지고 나면 그 전시는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그 전시는 어떻게 재현 가능하지? 그때 전시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왜 그렇게 전시했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그 조각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에서도 나올 수 있고, 신문기사에도 나올 수 있고, 광고로 나갈 때 멘트에도 드러날 수 있고, 타이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타이틀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지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하려고 한 전시지의 기록은 전시 기획에 남아있습니다. 기획서에는 그런 전시에 대한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획은 전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전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수정되어질 수 있는데, 그 수정되어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졌는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올림픽을 해도 올림픽 기간 내내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필름을 동원해서 그 행위들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올림픽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올림픽이 다른 올림픽과 차별할 수 있는, 또 그 올림픽에서 특이한 것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전부 수집해서 잘 편집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짜리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하나하나 조각을 가지고 조그만 컨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큰 덩어리로 보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무엇이 담겨 있고, 어떤 것들이 남아있고 하는 목록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큐멘터리 말하는 기획도 필요할 것이고, 다큐멘터리 이전에 나왔던 올림픽을 구성하게 된,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얘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또 어딘가에 다 조각이 남아있을 겁니다. 심지어 건물을 짓는 사람도 요즘 그 건물 짓는 과정을 전부 녹화를 해서 남겨두고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만이 기록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 있을 것이고, 그 건물을 설계하게 된 계약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왜 이렇게 건물을 기획 설계하였는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설명도 있고, 디자인 자원도 있을 것이고, 작은 모형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제작하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들도 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기술자의 시각에서 보면 무슨 문제가 없는가,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가, 앞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다면 어느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까를 쳐다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건물이 제공하는 문화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재개발돼서 이 건물을 헐어버린다 그러면 그제서야 또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건물의 역사에 대한 고민도 하고,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애환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더듬죠. 그리고 어느 순간 무너지는 장면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게 생태계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남아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사라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생산되지 않아서 기억 너머로 사라져버리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그 기록물이 진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연관된 메타 기록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어떤 메타 기록은 내가 생산한 것일 수 있고, 어떤 메타 기록은 내가 생산하지 않았지만 내가 참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둠으로써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관광지에 놀러가서 사진을 찍고 오더라도 나중에 여기 어디야?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거기가 어딘데? 라고 하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거기는 어떤 도시이고, 여기가 어떤 곳 사는 곳이고, 여기가 어떤 명승지인데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 설명과 내가 다녀온 사진들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내 사진에 드러난 장면들, 내 사진에서 내가 갖고 있는 표정들, 관계들, 내가 찍은 시간에 따른 전개 과정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보려고 했고, 저 사람은 무엇을 얻었고, 어떤 즐거움이 있었구나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연극에서 세트 같은 역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멘트들은 기록들이고, 그 기록들을 보강해주기 위한 이 무대 장치들이 저 기록을 분명하게 그 의도와 목적을, 그 위치, 사람이 서 있는 위치, 그 당시에 이 환경, 구조, 이런 것들이 그 말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를 드러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록이라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위적인 행동이고 인위적인 결과물인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단지 사람의 호기심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고, 그 담아낸 것들이 그 당시 상황, 그 당시의 나의 어떤 감정, 관계, 느낌, 그 시간을 공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들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기록물 자체가 하나의, 아까 행정기록에 메타 기록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순수한 기록이 된다면 그런 기록들에 관련된 메타 기록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어 줌으로써 이 기록에 대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는 그런 고민들만 할 겁니다. 답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것이 무수히 많이 생산되어지고, 기록들끼리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짚어서 기록의 메타데이터들을 접근해 가기 시작해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전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무슨 나비 효과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최소단 아까 말씀드린 전시를 기록하고 싶어 했을 때 그 기록의 범주를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소위 말하는 메타 기록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것을 메타 기록이라고 말한다면 진정한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 그 진정한 기록이 전시란 형태로 표현되어진, 어떻게 보면 무형의 기록, 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많은 메타 기록들, 1차적인 메타 기록, 2차, 3차, 4차 어느 단계까지를 저 전시를 위해서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 학기 동안 할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전시를 하다 보면 이 전시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전시가 일어나는데, 그런 전시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시간에 따라서 그것을, 과거의 그 전시를 재현해낼 수 있다면, 재해석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는 기록물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